일단 건국 전쟁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건국 전쟁, 전쟁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건국을 다루었던 이제 다큐 영화였는데, 지난 2월 말까지 그래도 놀라운 관람객이 봤다는 거죠. 100만이 넘었으니까요. 이건 기록적인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데, 그 다큐 영화를 만들었던 김덕영 감독이 나름대로 굉장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참 곳곳에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여서 그것을 잘 이렇게 편집하여서 이번에 건국전쟁이라는 이런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우리가 한 번으로는 다 알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나름 이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좀 가슴을 울리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유익함이 있는 영화라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날 제가 또 마침 3.1절과 연관해서 건국전쟁의 얘기를 했을 때에 이어진 당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건국전쟁 이 영화를 한번 우리 교회 단위에서 한번 보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저녁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5시에 가까운 CGV 영화관을 대관을 했습니다. 전체를 우리가 1회 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사실은 자리가 지금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한 10몇 석밖에는 안 남아있기는 한데, 어쨌든 혹시 좀 보시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내려가셔서 나중에 신청하시면은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그때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한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또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거의 들어와 가지고서 정말 이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있어서 경쟁을 벌이는데 굉장히 모든 면에서 그 당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성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셨잖아요. 그 역사는 제가 몇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세운 배제학당에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고, 또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부패한 나라를 한번 뒤집어 보려는, 혁명을 해보려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바람에 한성 감옥으로 수감되어지고 그런 어떤 정신형을 받게 되어졌다가 5년 7개월 만에 그나마 그래도 모진 고문 가운데에서 많은 선교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단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가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5년 7개월 동안에 거기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이성만의 생애를 바꾸어 놓습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서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죠.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한성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 40명을
복음화시키는, 전도에서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평생에 간직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영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이성만은 평생의 모토가 이 영혼의 자유. 그래서 그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그런 기반을 둔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거기로 가서 또 공부를 하면서 뛰어난 실력으로 공부를 하고 프린스턴에서 박사 국제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그가 해방을 맞이할 때의 나이는 70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분들이 지금처럼 오래 못 살았거든요. 또 가전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망가뜨려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70이라는 나이에 한국에서 또한 73이 되어졌을 때에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됩니다. 건국 대통령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노인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대나 된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러한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념을 가지고 꿈을 꾸고 들어와서 그런 나라를 세우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그런 어떤 기준과 잣대로 이성만을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정도 돌아가서 7, 80년 돌아가서 그때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 건국전쟁에 많이들 나타납니다. 교육을 위하여서 얼마나 그 당시에 문맹률이 그냥 8, 90%로 압도적이었던 그러한 시대에 국가 재정의 20%를 교육비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국민을 깨우는 일. 결국은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깨닫는다는 것이, 특별히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거는 못해도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크게 감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투표권입니다. 투표권.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우리는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그게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도 2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1920년입니다.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의 일이에요. 프랑스는 언제 줬느냐? 1944년도에 줬습니다. 또한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스위스는 언제 줬느냐? 1971년도에 줬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건국과 더불어서 이승만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넘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의식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이 오늘 건국전쟁을 보든지 또 앞으로 연구를 하면은 너무 깊어서 너무 많아서 그걸 오늘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승만이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정말 여러분 미국도 할 짓이 아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코리아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미군을 178만 명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국군으로는 3일 만에 우리 국군이 8만 5천 명 가운데에 절반 이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전쟁해볼 만한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3년 동안 계속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온 미군들과 유엔군 때문인데 사실은 다른 유엔군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미군입니다. 178만 명입니다. 3년 동안에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입고 여러분 엄청난 돈도 쏟아부었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들보다도 못하는 나라였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해마다 나타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나라는 전쟁통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미국이 군사적으로만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달러를 쏟아부었는지 모릅니다. 구호품을 부어주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한 일입니다. 그건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됐나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치잖아요. 여러분 1차 세계대전도 했고 2차 세계대전도 했고 미국은 전쟁이 끊임이 없으니까 자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때에 1953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면서 내건 공약 1호가 한국전쟁 종식이라는 거예요. 한국전쟁 종식. 그래서 한국 전쟁을 종식하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기상천외한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방공포로를 석방해 버리는 거예요. 원래 포로는 이제 휴전협정을 맺을 때에 북한군 포로는 북으로 보내고 남한군 포로는 미군 포로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조약을 맺도록끔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에 동원이 되었지만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속았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에 가고 싶지 않다. 우리는 남한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작정했던 인물들이 29,379명, 3만 명 가까운 포로들이었잖아요. 거제, 부산, 영천 이런 수용소에서 그들이 수용당하고 있었지만은 이들은 6월 18일 날 졸지에 미군들을 제압해가지고 이승만이 방공포로들을 한꺼번에 다 풀어줘 버립니다. 석방을 해버립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춧가루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 갖고 총을 직접 쏴서는 안 되죠.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미군들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건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코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배반하다니, 예? 이렇게 배반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을 거행한 거지요. 이승만이 무모해서 그랬을까요? 이승만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4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미국이 어떤 나라이고 미국이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누구든지 미국과 도전하여 대들려고 하면 어떠한 결말이 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 이승만은 나름 비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5,000년 우리 역사 가운데에서 이만한 인물이 없었다, 그래 생각이 들 만큼 대단한 분.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론전입니다. 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민이 원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론전을 펼쳐나갔던 거예요. 사실 아이젠하워는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런 이승만을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계속 두어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뜻대로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에버레디 플랜이라고 하는 그 플랜을 통해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1975년 이제 비밀문건이 해제되었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것을 2001년도에 MBC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아이젠하워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승만을 제거해야 자기가 선거 공약으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3년 동안에 탁월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미국의 대형 언론사들,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시카고 트리뷴지, 이런 대단한 미국의 전국 언론지에다가 여러분 3년 동안에 3,000번이나 이승만의 이름이 거론되게끔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제일 많이, 외국인으로는 제일 많이 거론되어졌던, 그게 뭔가 하면은 이승만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이승만은 너희들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논리를 펴왔는가 하면은 미국 너네가 언제부터 초강대국이냐는 거예요.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야말로 소수의 인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미국 땅의 신대륙으로 넘어와 가지고서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 그 다음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을 때에 건너갔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굶어서 죽고 추워서 죽고 인디안의 습격 때문에 죽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도 그들은 자기 집을 짓는 것보다는 학교를 건설하고 또는 교회를 세우고 또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서 세계 제1의 나라가 되도록끔 해주지 않았느냐. 이승만이 펼치는 논리는 그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기독교를 몰라가지고서 우리는 인재도 훌륭하고 또한 똑똑한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처절하게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통해서 겨우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것이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인데, 물론 힘들었겠죠. 3년 동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그냥 손 놓아버리면은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너 그렇게 잘난 미국 맞느냐? 너희가 없으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싸우겠다. 우리는 절대로 비겁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불이 났으면은 이승만이 한 이야기는 미국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승만이요, 정말 간이 큰 사람이었어요. 간이 큰 사람. 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실제 아이젠하워한테 친필로 글을 쓰기로 우리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다 떠나고 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 국군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저기는 중공도 있고 소련도 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군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들이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정복당할 것이지만은 우리는 도망가지도 않고 항복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싸울 게다. 그게 곧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살할 권리도 있다. 아이젠하워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외롭지 않았던 것은 다음에 보면은 그 당시에 세계 제1의 언론 재벌이었답니다.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이분이 그 당시에 제일 언론 재벌인데 7개 정도의 방송사와 언론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나섰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에게 한 방 먹였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쫙 퍼졌을 때에 이 윌리엄 허스트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저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열렬한 이승만 팬이었습니다. 워낙 부자였습니다. 필요하면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살려야 됐다.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500만 장 호혜로 갑자기 그렇게 신문을 발행해서 뉴욕에 무료로 뿌린 거예요. 그 타이틀이 이겁니다. 용감한 이승만이 겁쟁이 아이젠하워에게 한 방 먹였다. 6월 18일 날 방공포로를 석방했던 그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게 6월 18일 날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미 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승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는 휴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지 3일 전인 1953년 6월 15일 날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언론 매체가 얘기하기로 이승만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인물이다. 그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그는 오늘날 극동에서 가장 군비가 잘 되어 있으며 사기도 충천한 최강의 방공군 지도자다. 한국은 서방 진영을 필요로 하고 서방 쪽은 한국이 필요하다.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이승만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 잘
합의해서 잘 협력해서 그렇게 거기에 자유민주주의를 꽃 피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 미국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에 투입되었던 장군들이 또 발언을 합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그때의 지상군 사령관은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군들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전통이 내가 볼 때는 대단한 나라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빈 라덴을 제거하는 작전을 그렇게 세워갈 때에 그걸 현장, 미국에서 그것을 사진으로 한 카트 보여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빈 라덴을 제거하는 방송실 사진이 안 나옵니까? 예. 요거 보면은 제일 중앙 자리에 장군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누가 쪼그리고 있습니까? 예? 예.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거는요. 그런데 미국은 현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장군을 예우를 합니다. 모든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아까 면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리치웨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메가더 장군 후임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이승만은 자기 국민에 대한 편애가 심했고 마음속에는 애국심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가능한 일을 끊임없이 요구하기도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승만은 너무 자기 백성밖에 모른다. 대한민국 국민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한테 내가 유엔군 사령관인데 내한테 미군이 먹는 음식을 빼돌려 가지고 한국 사람들 좀 빨리 주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승만은 반미주의자가 아니다. 반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벤플리트라고 하는 장군은 이승만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이고 학자이며 정치가이자 애국자다. 여러분 거의 절대 숭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장군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볼 때에는 이승만은 나라를,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각계각층에서 언론인이면 언론인, 군인이면 군인, 또는 또 국국 정치가들은 정치가들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승만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하고 우러러보고 그를 편을 들기 때문에 아이젠하워가 함부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의 정서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승만은 영웅이다. 배짱이 대단하다. 감히 미국하고 맞짱을 떠서 자기 나라 지키려는 것은, 우리 미국을 괴롭히는 것은 기분 나쁘지만 어쨌든 멋지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이랑 저렇게 멋지게 싸워야 된다. 이승만의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젠하워가 여러분 보통 미국의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임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임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지금 추락할 판이에요. 나중에 정기에 보면 그런 말이 실제 있습니다.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최대의 정치 위기는 1953년 6월이었다 그랬어요. 6월 18일 날 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아이젠하워가 성명서를 냅니다. 방공포를 석방했던 6월 18일 날 이승만의 일방적인 행동은 약속 파기다. 미국은 또 다른 적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대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승만은 또 다른 적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적. 그렇게 제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다음 날 18일 날 저렇게 발표를 해놨고 1953년 6월 19일 날 어떻게 다시 기자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절대 퇴장해서는 안 되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차지하도록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초강대국 미국 대통령이 이승만을 꺾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특사 로버트슨을 시켜가지고서 얘기하기로 미국은 이승만의 불굴의 의지를 끝까지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승만을 달랩니다. 어떻게 달랩니까? 우리 미국이 3년 동안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치고 달러를 쏟아붓고 우리 미국 국민들이 다 지쳤다. 우리가 할 만큼 하지 않았나? 네가 주장하는 거 알겠다. 그러니까 우리 미군 철수해서 한국 공산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한국 버리지 않을 테니까 일단은 휴전 협정만 맺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두 가지 조건을 들어주면은 내가 고춧가루 뿌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고춧가루 사건 아시죠? 내가 두 가지만 들어주면은 그 두 가지 조건이 뭔가 하면은 다음 면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전시장.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 가보셨습니까? 자동차 전시장 가면은 자동차의 좋은 모델, 최신 모델, 좋은 거는 다 갖다 놓습니다. 그게 자동차 전시장, 전시장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전쟁으로 말미암아 막 시체덤이고 그야말로 엉망이고 파괴되고 정말 지지리도 더럽혀진 대한민국 땅이지만은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도록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이걸 요구한 겁니다. 들어줄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 조약을 맺는 순간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번에 지원한 돈이 그 당시에 8억 달러입니다. 8억 달러는 그 당시 우리나라 수출액의 34배였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이 지속되는 11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전체 54개국보다 더 많은 그런 달러를 우리나라에 쏟아 부은 겁니다. 왜? 아시아의 전시장이 되어야 되니까. 민주주의의 전시장이 되어야 되니까. 너가 약속했지 않느냐? 이건 조약의 기간도 없습니다. 5년도 10년도 아닙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지원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조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획득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서 오늘의 이와 같은 나라가 되기까지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돈만 퍼본 거 아닙니다. 구린만 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 제1의 기술력이 미국 아니겠습니까? 모든 첨단 기술, 그때 우리나라에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농경 국가 아니었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세계 최첨단 기술이 전부 다 우리나라로 그냥 무료로 전수됩니다. 핵심 기술은 빼먹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 훔칩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다, 또한 경제대국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시아의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한국과 그 주변에 한번 따라야 합시다. 미군을 배치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아십니까? 한국에 이 땅에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했는데 이제 철수 못 시켜요. 이승만이 요구한 것은 휴전협정은 맺을지 몰라도 미군을 배치한다는 거예요. 배치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승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던가 하면은 미군을 배치시키는데 전부 다 어디다가 배치시키는 줄 아세요? 예? 휴전선에다 깔아보는 거예요. 휴전선에.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1%의 길목에다가, 그게 따져보니까 24개더랍니다. 그 24개에다가 전부 다 미군을 깔아붙습니다. 그러니까 휴전협정을 맺었지만은 북한이 재정비해가지고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첫 번째로 맞붙는 적이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에요, 미군. 미군하고 전쟁이 붙으면은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본토에서 미군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미군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장면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그때로부터 한 60년 이전까지를 돌아보면은 저런 굵직굵직한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병,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저런 전쟁들이 있었는데요. 저런 전쟁에 여러분, 청일전쟁, 60년 전에 일어났던 청일전쟁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일본과 청나라가 붙었잖아요. 평양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뭐 기록이 정확하지 않고 가난해서 통계가 안 나와 있지만은 대략 얘기하기로 30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백성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왜요? 우리 전쟁도 아닌데 이 땅에서. 그러니까 저 지난 60년만 놓고 보아도 여러분, 적게는 30만 명, 많게는 900만 명까지 죽었어요. 지난 60년간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군이 이 땅에 있고 휴전협정 그 이후로 70년 동안에, 77년 동안에 이 땅에는 100명 이상 죽은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어요? 대한민국이 힘이 있었어요? 천만에요. 누구 때문에? 주한 미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방에 깔아놓았던 미군들을요, 미군들도 그거 있기 싫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또 희생이 되니까 자꾸 내려오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좌파 사상을 가진 대통령들이 있을 때에 자꾸 뺐습니다, 밑으로. 제가 군생활, 제가 미군 부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최전방에 미군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캠프가 다 빠졌어요. 기껏해야 평택에가 있습니다. 평택은 여러분 후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1차적으로 붙어야 될 상대는 한국군이라는 거예요.
미군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미 대사관 앞에 가면은 시시때때로 그냥 미군 철수해야 된다. 대한민국 사람들 남과 북이 함께 우리는 하나다. 미군 철수가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북한 공작입니다. 북한 공작이.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런 엉터리 같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나오지만은요, 여러분 반대로 지난 70년 동안에 일본은요 계속해서 미국의 애걸복걸한 게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한일동맹, 한미동맹과 같은 한일동맹 우리한테도 좀 해주면 안 되나? 이거 부탁하는 거예요. 안 해줍니다. 미국은 2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에서 원칙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하고는 동맹을 맺지 않겠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이승만으로 비롯되어진 한미 동맹입니다. 한미 방위 수호 조약인데요. 여러분 이게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한국은 일방적으로 혜택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상호 아닙니다. 상호.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이틀은 한미상호 방위조약입니다. 왜 우리 흔한 말로 내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나.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그걸 주장한 거예요. 야, 동등하다, 동등. 너희랑 우리랑 동등하다. 지금 너희들 이렇지 우리 도와주제 고맙대. 그런데 먼 훗날 너희가 가난해지고 너희가 헐벗고 너희가 돈 없고 너희가 불쌍해지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다니까요. 야, 여러분 외교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분이에요, 이런. 우리는 받고도 큰 소리 쳤습니다. 받고도 큰 소리 쳤습니다. 졸지에 이승만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제거 대상에서 이제는 특급 VIP로 미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면은 저기에서 이거는 여러분 지난 2023년 12월 말에 그 머스크 테슬라 그 CEO죠. 그 머스크가 위성 사진으로 찍은 한반도 사진입니다. 극명하게 바뀌었죠. 여러분 저게 뭔가 하면은 밤과 낮의 차이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70년 지나놓고 보니까 북한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는 이런 정도가 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진 대한민국은 이렇게 됐다.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감사함을 놓치고 있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또 여러분 다음 장면 보면은 초대를 받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카프레이드를 합니다. 우리 허경일 성도님은 뉴욕에 17, 8년 계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저는 저기에 딱 2번 가봤습니다. 했는데 브로드웨이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걸어서 20-30분이면 됩니다. 그런데요, 저건 대단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행사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렇게 온 상점이 문을 닫는데요. 사실 저 브로드웨이에서 1년 수입이 관광객들이 오고 뭘 사고 하는 1년 수입이 이집트, 관광대국이라고 하는 이집트, 피라미드도 있고 다 있는 스핑크스도 있는 이집트, 또 석유도 팔고 하는 그 이집트의 1년 수입보다 브로드웨이에서 1년 수입이 더 크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엄청나죠. 전 세계가 주목하는 데가 뉴욕 브로드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기에 다 모든 상점을 다 닫고
닫았고 100만 인파가 모여서 환영을 해줍니다. 카프레이드를. 딱 저와 같은 행사는 지금까지 딱 4번 있었습니다. 2번은 미국 사람입니다. 1차 세계대전 영웅, 2차 세계대전 영웅, 저런 예우를 받았습니다. 외국인으로는 딱 2명뿐입니다. 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 우리가 잘 아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수상직을 그만두게 됐을 때에 미국이 위로하기 위하여서 불러서 예우를 하기 그때 한 번이고, 현역 대통령으로, 현역 정치인으로 부름받아서 저렇게 예우를 받은 것은 이승만이 유일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 사건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저기 이번에 건국전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의회에서 연설하는 거 보십시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왜? 미국에 많은 장성들이 왔습니다. 왜? 공산주의와 3년 동안 전쟁을 했던 그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예, 그런 거죠. 주변에 있는 많은 각계각층의 외교관들도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의 외교관들. 어떻게 하면은 아프리카 54개국보다도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는 저런 민족의 지도자가 있는가, 나라의 대통령이 있는가, 우리도 그거 한번 건져보자 몰렸습니다. 국제법을 전공한 학자들이 떼거리로 몰려왔습니다. 국제법으로 봐서는 방공포로를 석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위법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승만은 오히려 영웅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국제법에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예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승만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학자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는 저기에 진짜 주인공인 국회의원들은 내 자리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면 되겠지, 시간 돼서 가니까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40분 동안 연설하는 가운데에 33번을 기립박수했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처음 인사에는 미국 대통령과 모든 국민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그런 은혜를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감사할 것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17, 18세에 생명보다 귀한 아이들을 보내어서 전쟁터에서 싸우게 하고 한국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된 수많은 젊은이의 부모님들에게, 어머님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과 유쾌하게 지낼 것을 우리가 함께 걸어보면서 진심으로 어머니들에게 감사함을 표할 때예요. TV를 통하여서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던 미국의 어머니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 누구로 말미암아 비롯되어졌다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그가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모든 나라는 건국의 아버지를 홀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건국의 아버지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장점을 부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애국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치고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세계 모든, 여러분 워싱턴에 가면은 각국 나라에서 온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건국의 아버지 동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는 어떤 동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의 동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재필의 동상이 있는 거예요. 서재필은 물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리입니다. 이게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냥 위대했기 때문에, 그만 똑똑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렇게 했을까요? 프란체스카 여사는 그가 집에 돌아오면은 늘 이승만의 등짝만 보였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은 들어와 보면은 암울한 나라를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등짝만 보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록에 의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시간만 나면 낚시를 갔대요. 낚시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는데, 울부짖고 눈물 흘리고 기도밖에는 없는데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야, 낚시하러 가 해가지고는 강 한가운데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혼자서 그렇게 마음껏 소리쳐 울고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걸어가면은 늘 중얼중얼 한답니다. 노만 걸렸나? 그랬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기도할 여가가 없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승만은 그걸 본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렇게 그려본 사람입니다. 그 은혜와 그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으면은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게 했던 인물이 이승만인데 그 이승만이가 교회에서 불편한 인물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마치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세운 나라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뼛속까지 사무치는 시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기억하여 정말 이 땅에 우리도 이제는 덕분에 잘 살게 되었으니 덕분에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